등차 수열 진짜 비슷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우선 문자가 좀 다르죠.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수열 뜻을 배웠어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 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뜻은 뭐였지? 규칙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서 D로 표현했고. 그럼 지금 이 수의 나열도 뭔가 규칙성 있지 않아요? 제곱 확실해요? 4는 2의 제곱이고 8은 어떻게?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그러네. 그렇긴 하네. 그러면 규칙성을 말하라면 2가 곱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곱해지는 규칙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요거 이름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거죠.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 그럼 얘 이름도 등장해야겠네. 일정한 수. 저번에는 공차였잖아. 더해지는 수. 지금은 공비야. 공비라고 부르고 R이라는 미지수로 써요. 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말에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자면 얘한테서 얘를 나눈 비율이 일정한 거야. 2한테서 1을 나눈 비율, 4한테서 2를 나눈 비율,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야. 다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눈 값,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눈 값,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눈 값 등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곱해지는 관계인 거고. 자, 그러면 보다 일반항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첫째 항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째 항을 A라 한다면 두 번째 항은 공비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첫째 항에다가 뭐 한 수라고 설명해 주면 될까? 첫째 항에다가 뒷항이 아니라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2를 한 번 곱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예요. 네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뭐라고 쓸까?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번 맞아? 이 규칙을 보세요. 하나 작죠? 그러니까 얘는 n-1번 곱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라고 설명하면서 쌤이 너희들한테 강조해야 하는 건 뭐냐면 R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야. 지수가 1차식이라는 거야. 여기.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형태라고 배웠으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야. 맞아요? 만약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있다면 첫째 항이 2였나 보네, 공비가 3이었나 보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간혹 어떤 일반항을 보면 그냥 이렇게만 생겼어. 얜 뭔 일이 일어났던 걸까? 첫 번째 항은 어디 갔고 왜 규칙을 안 지키고 n-1이 아니고 n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등비수열 아니라고 결론 짓기 쉽거든. 그래서 내가 알려줄 바는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그런 입장에서 얘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등비수열이야.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 뭔데요? 3이었던 거야. 3. 공비도 3. 그러면 지수법칙 기억나요? 간만에 하네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1이 이쪽 +1과 더해지면서 이렇게만 생겨진 거야. 만약 몰랐어도 뭐 해보면 되냐면 이게 일반항이라면 명색이, 그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지. 공비가 3이었고 첫째 항이 3이어서 이렇게 됐나봐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꼭 이 형태를 꼭 죽었다 깨어나도 a 곱하기 r의 n-1제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조심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도 많아요. 자, 스님이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어야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공비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방금 예시를 든 이 녀석에 공비가 뭐니? 라고 하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할 거냐? 3이요? 글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2 대입해볼까? 3? 이렇게 돼. 야, 공비가 얼마라고 하는 게 맞아? 9죠. 3이 아니라 9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n의 개수를 1로 만들도록
뭐 개수가 따로 존재한다면 밑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공비를 읽으면 안 틀린다는 소리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첫째 항, 둘째 항을 나열하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 말을 조금 알아들었다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얼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갔구나. 나만 했구나. 일단 1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2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말해주세요. 공비가 5의 세제곱이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n의 개수를 1로 만들 수 있도록 이 3은 밑에게 주고 이걸 공비라 주장하면 된다는 거야. 내 주장은. 이해해? 자, 여기까지가 일반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내용이고, 뭐 개념은 이게 끝이야. 아직 등비중항 말은 안 했지만 뭐 등비수열의 뜻이나 공비, 일반항은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고 미지수는 R로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 이거 해석 가능할까? 이 항에서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얘가 2에서 4 될 때 2 곱하잖아. 그러니까 이 항에서 그 다음 항이 되려면 공비를 하나 곱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항을 이걸로 나누면 4를 2로 나누면 나오는 이 값을 공비라 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등차랑 되게 비슷하죠. 등차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서 얘를 뺀 게 공차라고 하여 이게 일정하다는 소리야.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이게 만약 등비수열의 수열이라면 A2를 A1로 나눈 값이 일정하더라 이거야. 그 값을 공비라 한다는 거고. 등차는 뺐다면 등비는 나눈다는 거야.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한번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잡아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공비라 하고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지수로 와요. 이게 오면 등비수열이란 확신을 갖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거야. 그리고 등비중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함은 x를 a로 나눈 값이랑 b를 x로 나눈 값, 그러니까 뒤에 걸 앞에 거로 나눈 값이랑 뒤에 걸 앞에 거로 나눈 값이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x자로 정리하면 x제곱은 ab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정리하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까지 돼.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냐? 제곱해서 누구와 누구 곱과 같다고 해서 x가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 없으시면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우린 좀 약간 병처럼 x제곱 나오면 x는 하고 꼭 정리하려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순간도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사용하기에 편할 거예요. 등차 중앙에서 했던 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위에 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고 밑에 거를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질을 좀 비교를 해볼게. 등차 중앙이라 하면 얘와 얘도 등차 중앙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가운데 거 2배는 다른 녀석들의 합과 같다. 이런 논리 쓸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A 세제곱의 2배가 아니라 2제곱은 A1과 A5의 곱과 같아요.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 녀석들은 다 등차, 등비, 중앙의 성질을 갖거든. 요 내용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썼던 내용, 예를 들어서 3과 2 사이에 등비 중앙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하실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등차 중앙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하실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2와 3 사이에 등비 중앙이 있습니까? 하면 없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수와 요수를 평균 내서 그 값이 자연수라면 존재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등차 수열이랑 성질이 정말 많이 비슷하고 뭔가 빼기였던 게 나누기가 된다든가 이런 조금의 차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다음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해달래. 즉 항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씩을 곱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얘로 나누면 돼.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눠보면 그게 공비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즉 2를 루트 2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유리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2분의 2 루트 2인 걸로 봐서 공비가 루트 2요 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혹시 안 보이면
지금처럼 이런 이유로 공비는 루트 2입니다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여도 돼요 지금? 그건 아니죠. 부호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R은 루트 2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는 어떨까? 혹시 얼마가 곱해졌는지 눈에 들어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지 않아? 1이라는 숫자가 참 편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네. 혹시 안 보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 앞에 있는 수로 나누면 공비라고 주장하면 돼. 안 보이실 때. 두 번째 거.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차례대로 넣어달라. 잘 안 보이시면 얘는 10분의 1로, 얘는 100분의 1로 바꿔볼 수 있어요. 10분의 1 곱해진 것 같지 않아? 그럼 얘도 10분의 1 곱해서 1000분의 1 해주면 돼. 뭐 소수로 쓰라고 하면 0.001. 그 다음 건 10,000분의 1인 듯한데 실제로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런 거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뭐 기지를 발휘해서 등비 중앙을 쓴다든가, 얘를 제곱하면 81 곱하기 9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81은 3의 4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요. 그럼 뭐의 제곱이 3의 6제곱과 같을까? 3의 몇 제곱을 적어야 이 지수법칙으로 6이 되냐? 3제곱.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27이라고 주장하셔도 된다는 거야. 공비를 눈치채기 힘들 때 이런 짓도 가능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좀 눈에 보이신다면 3분의 1을 했나 봐요. 3분의 1을 했나 봐요. 그러기엔 또 음수가 안 맞지 않아?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썼던 식 한번 잠깐 점검해 볼게. 뭐의 제곱이 3의 6제곱과 같냐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3제곱을 썼던 것 같고 이렇게 썼고. 맞나요? 그러면 얘가 양수 27이어도 됐겠지만 음수 27이었어도 깜짝같이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써줘야 맞겠다. 뒤에 걸 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쪽 칸이 네모가 27이었다면 지금 이 문장 만족할 수 있을까? 얘의 제곱이 얘네들의 곱과 같지가 않아. 부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 27이었고 그래서 얘의 제곱은 얘와 얘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얘의 제곱은 9는 얘와 얘를 곱한 거랑 같죠. 그럼 네모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고 플러스 1이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겠지. 규칙을 찾아서. 자, 다음은 이제 일반항 구해달래요. A에는 아까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했어. 요 A는 첫째 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R은 공비라고 했고, n은 맨날 나오지만 항의 개수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집어넣어 줄게요. AN은 첫째 항 4고 공비 5분의 1이고 n-1제곱 달아주고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9인 것까진 눈에 보이는데 공비 얼마일까? 음수인 것 같긴 한데 루트 3분의 1. 안 보이시면 뒤에 있는 수를 9로 나누시면 돼요. 자, 우선 약분하시면 3분의 루트 3. 근데 이게 루트 3분의 1 유리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돼요. 대신 음수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에 n-1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xy 값을 구해달래. 아무래도 그 등비 중앙 쓰라는 것 같아요. x제곱은 하고 쓴다면 얘와 얘의 곱이니까 9.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 3. x가 만약에 플러스 3이었다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두 세트 써야 될 것 같은데 x가 플러스 3이었다면 그 다음 거 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y에 대해서 이렇게 3명을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즉 9의 제곱은 3 곱하기 y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이때 y는 27이어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때 y는 양수 27이어야 돼. 만약 x가 마3이었다면 9의 제곱은 마3 곱하기 y여야 돼. 그럼 y조차도 마이너스로 27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둘 다 되는 거니까 둘 다 쓰셔야 돼요. 옆에 것도 조심해 볼게. 등비 수열이 되도록 등비 중앙을 사용하자면 x제곱은 4야. 그럼 솔직히 x 될 수 있는 값은 2개야. 그럼 x 2개를 나눠서 씁시다. 아니면 문제에 공비가 양수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해요. 그럼 그땐 걸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를 구하실 때는 이쪽 등비 중앙을 쓰면 되겠죠? 1제곱은 x가 2였다면 2 곱하기 y인 거니까 y는 양수 2분의 1 하시면 되고 x가 만약 마이너스 1이었다면 y는 그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래서 얘도 한 세트, 두 세트 적어주셔야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